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친구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신이여 외로움의 진실입니다. 먼저 오래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교실 한가운데만 가도 늘 시끌시끌했습니다. 다투고 화해하고 괜히 웃음이 터지고 별뜻 없는 농담이 오가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친구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남아있고 마음속 추억도 그대로인데 실상 만나지 못한 지는 몇 년, 아니 수십 년이 흘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겹의 이유와 무심히 지나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장기침이 계속되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병원 예약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야, 오늘 점심에 나와 라고 가볍게 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혹시 몸이 안 좋아 못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한두 번 약속을 취소하고 나면 괜히 민폐일까봐 전화를 꺼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건강의 불편함 하나가 관계의 둑에 실금이 되고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건입니다. 정년을 넘기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친구를 만나면 비용이 든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커피 한 잔도 점심 한 끼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지갑 사정이 민감해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피하려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지만 저 친구는 힘들지도 몰라. 혹은 그 반대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라고 차츰 연락을 삼가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서로 더 외로워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할 상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에서의 직급, 부모로서의 책임, 사회적 직함 같은 것이 사람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나 자녀의 독립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가 불투명해집니다. 모임에서 소개할 어깨 너머에 명함이 없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굳이 만나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는 마음이 대화를 멈추게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디지털 소통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손전화 하나로 안부도 영상 통화도 가능하지만 배우기 실제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기를 다루다 보면 괜한 실수로 폐를 끼칠까 싶어 망설이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쓰는 이모티콘 하나만 봐도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기술이 가교가 아니라 장벽처럼 느껴지는 순간 소통은 멈춥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실 경험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남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공포와 회피가 생깁니다. 저 친구를 보면 고인이 생각나서 괴롭다.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슬픔을 공유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서 관계는 더 깊어지기보다는 얼어붙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들이 힘을 합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들 바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쁜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외로움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끌어올립니다. 담배나 비만보다도 더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5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건 없는 안부 전화를 정기적으로 걸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왜 전화를 했지? 라는 질문이 오히려 대화를 열어줍니다. 오늘 먹은 점심 이야기, 동네 꽃이 피었다는 소소한 이야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란 반복되는 접촉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둘째, 소액 활동의 장을 마련하십시오. 커피값이 부담된다면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거나 집에서 찻잎 하나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주 앉은 시간입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간단한 수제 간식이나 반찬을 나눔 형식으로 주고받으면 뿌듯함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역할을 창조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재능 기부 같은 작은 일에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의식은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친구분께 함께 하자고 권유하시면 새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역할을 통해 관계의 뿌리가 다시 자랍니다. 넷째, 디지털 문맹 극복을 생활화하십시오. 처음에는 버겁더라도 스마트폰 기본 기능만 익히면 수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하고 사진을 주고받으며 온라인 동호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스마트폰 교육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배워두면 물리적 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상실을 함께 애도하는 모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부고를 접했을 때 그 친구와의 추억을 나누는 작은 모임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하며 울고 웃는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마음의 문은 닫히기 마련이니 함께 기억하고 함께 울어주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실천 방안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질 때 다리처럼 견고하게 외로움을 건너게 해줍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마주설 때 그 그림자가 짧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멀리 지방으로 이사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저녁 8시에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로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자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통화를 지속한 지 2년째 우리는 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작년에는 두 집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결을 막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게으름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어듦이 곧 외로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기 주소록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혹시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이름이 눈에 띄신다면 오늘이 그분께 작은 인사를 건넬 절호의 기회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문득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두 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자신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웃음,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손길이 시니어 외로움의 진실을 따뜻함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밝은 소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